김호중 씨가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만에 이제 드디어 실토를 했죠.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김호중 씨 측에서 그리고 소속사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벌려놨던 이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 김호중 씨가 구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찰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반응을 생각해 봤었을 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경찰도 악이 오른 것 같아요. 이것 봐봐라. 이놈 봐봐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자택이랑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까지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었는데 경찰이 그렇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영장이 받아들여져야지 그래야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웬만해서는 요즘은 법원이 그렇게 압수수색 영장도 잘 이제 발부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조건이 되는 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죠. 첫 번째가 일단 도주의 염려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에 대한 염려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것인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중적으로 되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도주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다라고 원래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도 대중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해서 만약에 김호중이가 어떤 짓거리를 하지 않았다면 10일 동안 보여줬던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착실히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자숙하고 있었으면 100% 제가 확신하는데 경찰이 압수영장을 쳐도 그거 기각됐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은 완전히 그냥 집단이 움직이는 것처럼 집단적으로 증거인멸하고 집단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명백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그렇게 압수영장을 치는 게 사실상 수사 지금 과정에서 그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자택과 사무실, 자택까지도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거는 굉장히 좀 심한 케이스거든요.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법원이 그렇게 다 해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경찰이 김호중이가 그리고 또 그 소속사 대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실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제 자백했으니까 실토를 했으니까 야 그래 너네들이 반성하고 있구나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뭐까지 지금 신청을 했어요? 출국금지 조치까지도 신청을 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언제 이거라는 이건 일단 법무부가 받아들일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출국금지 조치 같은 경우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주의 가능성 그 자체잖아요. 근데 지금 무려 4사람이나 경찰이 출국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김호중과 소속사 대표 그리고 매니저라고 하는 2사람. 이 2사람이 이제 각각 어떤 사람입니까? 대리자수를 했던 사람과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를 제거했던 사람. 이 매니저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소속사 대표의 입장이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지금 이례적으로 4사람에 대한 출국금지까지도 했고 그리고 김호중 씨 정도 되는 유명인에 대해 가지고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한다. 이거는 진짜 이례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나 경찰은 김호중과 소속사 대표가 이제 와가지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인다라고 해도 이거에 대한 진정성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이 이루어졌던 것만 보더라도 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김호중 씨에 대한 법적 조치가 뭐가 이루어질 수 있냐 몇 가지를 일단 봐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가 있냐 음주운전 자체가 아니었다라고 해도 물론 일단 이거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겠습니다만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라고 해도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뺑소니를 내고 난 뒤에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해버렸는데 만약에 뺑소니를 내고 난 뒤에 운전자를 바꿔치기 안 했다면은 그나마 공황장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가지고 뭐 이게 좀 참작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생각이 짧은 사람이다 보니까 뭐가 좀 딸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게 좀 딸리다 보니까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버렸잖아요. 그거 자체가 범인 도피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바꿔치기 당한 사람 같은 경우도 범인 도피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진짜 운전자, 그 누구예요? 김호중이잖아요. 김호중이 같은 경우는 범인 도피 교사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매니저도 일단 처벌을 받게 되고요. 운전자가 지금 이제 매니저가 3명입니다. 이게 막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리 조사를 받으러 갔던 매니저 하나가 있고 메모리 카드를 제거했던 매니저가 하나가 있고 운전을 대신했던 그 매니저가 또 하나 있죠. 가운데 올릴 뻔했네. 운전을 대신했던 그 매니저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대신했던 그 매니저 같은 경우는 범인도피죄로 처벌을 받고 김호중이 같은 경우는 교사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소수서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뭐일 거냐? 김호중 본인 스스로가 운전자 바꿔치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겠지만 그거는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고 경찰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겁니다. 왜? 결정적으로 매니저가 어떤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기 때문에 김호중 옷을 입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생각이 좀 딸리는 거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아예 그냥 좀 명확하게 하든지. 이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얘가 김호중이 옷을 갖다가 입히고 보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대리 조사를 받았다, 대리 자백을 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거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큰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상 지금 공무집행 방해가 또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속사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김호중이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시켰다라고 또 얘기를 했지만 그게 설득력이 딸리는 게 그럼 김호중이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소속사 대표가 와가지고 야 호중아 네 옷 좀 벗어봐. 이 옷을 갖다가 매니저한테 입혀가지고 조사를 보내자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김호중이가 몰랐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에? 김호중 본인 스스로가 옷을 벗어가지고 그 매니저한테 입힌 것인데 김호중이가 이 지금 대리 조사를 받았다, 대리 자백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겠냐고요. 택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만 보더라도 지금 두 가지 범죄 혐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일단 범인도피 교사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일단 공무집행 방해. 요 지금 두 가지가 김호중 씨한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박스 그 은닉 메모리 카드를 제거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거한 사람, 그것도 이제 또 다른 매니저죠. 제거한 사람은 당연히 증거인멸 혐의를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킨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교사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지금 매니저의 부분에 이 메모리 카드를 없앤 거에 대해서는 소속사 입장은 뭡니까? 매니저가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어요. 김호중이가 시키지도 않았고 소속사 대표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니저가 자발적으로 메모리 카드를 제거했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매니저가 지금 출국금지 조치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니저가 과연 김호중을 위해 가지고 대신 형사처벌을 질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메모리 카드를 어떻게 했는지 뭐 제거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자발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그 매니저가 사실은 내가 이거를 요청을 했다. 소속사 대표가 요청을 했거나 김호중이 요청을 했거나 지금 김호중이가 그렇게 뭐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녹취록까지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경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만약에 밝혀지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김호중 씨는 증거인멸 교사죄까지도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가만히 보니까 증거인멸 교사로 정치권에서 처벌받은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정경심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정경심 아닙니까? 입시비리가 이제 대학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업무방해가 되는 것이죠. 업무방해. 업무방해보다 대학교에 대한 업무방해보다 공무집행방해는 더 큰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정경심이도 구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김호중 씨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 구속이 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자기 음주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데 음주까지도 사실상 인정이 됐다 보니까 음주운전에다가 범인도피 교사, 증거인멸 교사, 공무집행 방해 네 가지다. 이거는 이재명이 정도가 아니고서야 이거 빠져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도 되는 개딸 그런 어떤 군집이 없고서야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100% 제가 보기엔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김호중 씨에 대한 이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까지 같은 경우는 공연을 주최하는 입장에서 기획사나 뭐 이런 입장에서 다른 지금 이제 여러 하청을 주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지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 계약 자체가 무효다라고 해가지고 공연 자체를 취소시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위약금을 안 물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누가 이제 위약금을 물어야 되게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돼서 김호중이가 물게 되는 것이죠. 형사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주최 측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위약금을 주최 측이 묻게 되겠지만 형사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계약이 파기가 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김호중 씨가 묻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처벌은 100%다 보니까 김호중 씨는 구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백억 가까이 되는 지금 공연 취소에 대한 위약금까지도 물어내야 된다라고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호중 씨의 케이스를 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김호중 씨는 10일 정도가 걸린 겁니다만 어쨌거나 결국에는 이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 이재명이나 뭐 조국이나 등등등 이런 인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력한 사이비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10일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뿐이지만 결국에 이재명 조국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김호중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거짓말로 진실을 감추려고 해도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김호중 씨를 통해서 아주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